2005년 말에 그 암이라는 진단은 병원에서 내려졌어요. 근데 그때 2기 중반이다. 유방암 2기 중반이다 했는데 사실 그 전에 한 2년 전부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뒤늦게 뭐 욕심이 좀 많아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런 와중이었는데 정기검진은 그러니까 여성암 쪽으로 정기검진은 받고 있었고요. 근데 그 자궁에 벌써 또 이상이 있다. 그래갖고 영기 진단이 나왔어요. 자궁암은 자궁경부암 영기. 그래서 뭐 원추 절제술 일부를 절제하는 그 수술을 고 1년 전에 했었어요. 1년 전에 하고 그래도 뭐 이 정도는 가벼운 거니까 뭐 내게 뭐 큰 병이 오기 하겠냐 이런 좀 안일한 마음, 그냥 어떤 희망적인 낙관 뭐 이런 것들을 갖고 그냥 생활을 하고 있다가 사실 그 여기서 뭐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일단 막 핏물이 나오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병원을 전문 클리닉을 갔는데도 진단이 제대로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직 검사를 그 부위의 조직을 10개를 떼냈는데도 그러니까 불분명하게 진단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겠지 저는 이제 그렇게 스스로 위로를 하고 그냥 또 세월이 또 6개월 7개월 이렇게 흘렀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좀 증상이 심각해지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다가 마침 그 직장 다니는 그 사장님이 아산병원에 이쪽 전문 수간호사하고 또 친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바로 연락을 해서 병원을 찾게 됐죠. 그랬더니 처음에 생각보다 이게 수술을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좀 더 진행이 됐다. 그래서 그 임파선까지 전이가 됐다. 그래서 2기 중반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수술은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고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2개월 후에 항암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저는 사실 그 사이에 그러니까 암이라는 질병이 저한테 올 거라고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암이 뭐지라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이제 찾아보게 됐어요. 특히나 뭐 전문 서적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찾고 뭐 여기 사이트를 뒤져서 뭐가 도움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찾고 하는데 일단 수술은 불가피하고 항암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때 지금도 그렇겠지만 제가 암에 걸렸을 당시에 저는 될 수 있으면 제 병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물론 마음도 힘들고 했지만은 그래도 어떻게든지 이거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객관적으로 치료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뒤져보려고 했는데 크게 이제 양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암이 필요하다라는 쪽과 항암 독이다. 결국은 우리 어떤 자생할 수 있던 어떤 면역력까지도 다 죽여버리는 결과밖에 안 된다라는 쪽 아주 극단으로 나눠지는 이론들이 있었고 그 사이에 뭐 제 친구도 의사도 있고 뭐 한의사도 있고 한데 그 사이에 어떤 절충안들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근데 저는 일단 뭐 불안한 마음이 컸으니까 대다수들이 하는 방향으로 가자. 그래도 그게 안전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건 이유가 있지 않겠냐. 왜 의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권하는 대로 항암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시작을 하고 1차, 2차, 3차 이제 뭐 힘겹게 했던 것 같아요. 기존에 체력이 썩 좋지 않은 편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3차에 가서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익숙해지면 조금씩 그 적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저는 3차 가서는 아무것도 못 먹겠고 먹으면 이제 토하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되면서 그나마 이전에 좀 마음을 다스렸던 것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그 뒷산에 올라가면서 이제 조용히 사색도 하고 그리고 이제 현재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인드를 키워가고 있을 때였는데 항암을 하면서 이게 와르르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전에 내가 항암에 대해서 봤던 책자라든가 어떤 주의 주장들에 대해서 자꾸 떠오르면서 내가 항암을 한다 해서 꼭 이게 난다는 보장이 있는가? 이것만 극복해내면 내가 과연 다시 어떤 이전의 생활을 되돌릴 수 있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회의가 끊임없이 오긴 하더라. 근데 그 회의는 물론 내가 너무 지금 고통스러우니까 했겠죠. 이제 그러다가 4차, 원래는 이제 의사가 최소한 4차다. 그 다음에 8차까지는 내다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3차에서 더 이상 나는
바로 당장 죽더라도 내 삶의 질을 찾겠다, 뭐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3차까지 하고 도저히 못하겠다 이러고 포기를 했어요. 대신 이제 뭐 나름대로 이성적인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럼 대안으로 뭐를 할까라고 생각해서 그때 새로 우리나라에 생긴 그 한방 그 양방하고 협력해서 하는 병원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암센터가 따로 있었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나는 차라리 대체의학을 취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쪽에서 치료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선 엄청난 고가였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고가라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쪽에서 병원에서 실제로 치료하는 방법들 먹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과연 그 정도의 어떤 뭐 뭔가란 뭔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가격을 이 사람들이 취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또 이제 좀 의심 같은 것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이 약이 너무나 나한테 가치가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이거를 복용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보다는 내가 암 환자고 내가 당장 어떤 죽음을 앞둔 긴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거 아닌가, 그거 좀 부당하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최소한 1년을 먹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체력은 많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숲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좋은 공기 쐬고 그 다음에 근력 키우고 하는 거, 그리고 물론 먹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항암, 식단 이런 것들을 취하면서 체력이 많이 좋아졌죠. 일도 다 관두고 오로지 뭐 내 몸 하나를 위해서 살았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 약도 먹으면서 그 약의 효능에 대해서는 뭐 크게 몸으로 느끼는 바는 없었는데 체력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면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제 내가 혼자 관리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끊었어요. 6개월 후에. 그러고 이제 2년이 흘렀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뭐 크게 가끔씩 오는 어떤 불안감, 이거 전이 되면 어떡하지? 재발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전이 재발이 되면 처음에 발병했을 때보다 훨씬 더 어떤 가능성이라든가 희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에 대한 불안들, 이런 것들은 가끔 올라왔는데 또 그래도 괜찮겠지, 나는 또 이렇게 건강하게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많이 들어서 2년을 조금은 이제 방심을 했어요. 방심을 했다는 게 뭐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돈 버는 일은 안 했는데 뭐 사람을 만나서 뭐 이렇게 북적북적 거리는 데 가면은 동창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술, 담배 뭐 보통이잖아요. 뭐 그런 데서 뭐 저는 담배는 아니지만은 그 담배 연기 쐬면서 마시고 싶은 술 마시고 뭐 가끔씩이지만 뭐 그 정도. 그리고 기본적인 식단은 유기농 식단이긴 하지만 또 외식을 좋아했어요. 근데 외식도 주로 이제 양식, 기름 많은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주로 즐기는 편이었고, 뭐 돈가스, 피자 뭐 이런 거 좋아했고, 이제 그런 게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마음이 이렇게 느슨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해서 2년을 보내고 나서 제가 이제 2008년 말쯤에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PT하고 촬영을 해보자, 정기검진을 하는 와중에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폐로 전이됐다는 진단이 나온 거죠.